새와 쥐와 소시지. 새와 쥐와 소시지가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 셋은 각자 할 일을 정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했지. 새는 날마다 뗄나무를 주워왔어. 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폈어. 그리고 소시지는 요리를 했지. 어느 날 새가 뗄나무를 주워오다가 다른 새를 만났어. 넌 왜 그렇게 날마다 뗄나무를 주워오니? 응, 난 우리 집에서 뗄나무 주워오는 일을 맡았거든. 다른 애들은 집에서 편히 있는데 넌 정말 힘들겠구나. 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자기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았지. 집으로 돌아온 새가 쥐와 소시지에게 툴툴거렸어. 그동안 너희는 집안에서 편한 일만 하고 나만 밖으로 나가 힘든 일을 한 것 같아. 이건 뭔가 불공평해. 그러자 쥐와 소시지가 새를 달래며 말했어. 우리 서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해왔잖아. 갑자기 왜 그래? 맞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잖아. 하지만 새는 버럭 화를 냈어. 나도 이제 집안에서 편한 일을 하고 싶어. 우리 서로 역할을 바꿔서 일하자. 하는 수 없이 새와 쥐와 소시지는 하던 일을 바꾸었어. 소시지가 뗄나무를 주워오고 쥐는 요리를 하고 새는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는 일을 하기로 했지. 어느 날 소시지가 뗄나무를 주우러 밖으로 나갔는데 새와 쥐가 집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소시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소시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러게, 나간 지 한참 되었는데 말이야. 걱정이 된 새가 집 밖으로 나가봤더니 길가에 뗄나무들이 떨어져 있고 그 앞에 개가 앉아 있었어. 너 혹시 소시지를 보지 못했니? 그 소시지는 내가 맛있게 꿀꺽했지. 뭐라고? 소시지를 먹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새가 개에게 따졌지만 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멀찌감치 가버렸지. 새는 슬피 울며 집으로 돌아왔어. 쥐도 새의 이야기에 몹시 슬퍼했지. 그 이후 새와 쥐 둘이서 맡은 일을 하며 살았어. 요리를 하러 부엌에 들어간 쥐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보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국을 끓이려던 쥐는 뜨거운 국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새가 뗄나무를 들고 부엌으로 갔는데 쥐가 보이지 않았지. 쥐야, 어디 있어?
이리저리 쥐를 찾던 새가 뗄나무를 떨어뜨렸는데 뗄나무에 불꽃이 튀어 불이 붙었어. 불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지. 어떻게 하지? 새는 허둥지둥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어. 그런데 그만 실수로 두레박을 놓쳐버려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단다. 새들은 왜 나뭇가지를 모을까? 새가 땔감을 주워오는 일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면 새와 쥐와 소시지는 계속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사소한 불만과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았구나. 사실 나뭇가지 같은 땔감을 주워오는 일은 새에게 딱 맞아. 왜냐고? 실제로 잘 관찰해보면 새들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새들은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모으는 걸까? 그건 바로 둥지를 짓기 위해서야. 새의 둥지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집이랑은 약간 달라. 둥지 안에서 알을 낳고 품으며 알과 새끼를 보호하고 기르려는 목적이 더 크거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려면 둥지가 아주 튼튼해야 해. 그래서 보통 새들은 단단한 나뭇가지나 풀, 줄기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둥지를 지어. 나뭇가지나 풀, 줄기 등의 식물이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겠냐고? 나무는 사람이 사는 집의 건축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건 나무 속에 들어있는 셀룰로스라는 성분 때문이야. 이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둥지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거든. 또 나무는 무게를 견디는 힘도 좋으니 새들의 보금자리 재료로는 딱 좋지. 그런데 새들이 나뭇가지로만 집을 짓는 건 아니야. 새 종류마다 집을 짓는 재료는 조금씩 다른데 거미줄 같은 것을 더 써서 나뭇가지를 단단히 고정시키기도 해. 거미줄은 보기에는 아주 가늘고 얇지만 탄력이 좋은 천연 섬유라서 여러 겹으로 칭칭 감으면 큰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둥지를 만들 수 있거든. 새에 따라서 집을 짓는 재료, 모양, 장소가 각각 다르긴 해도 새가 집을 잘 짓는 건축가 동물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지? 잠수를 잘하는 새가 있다고? 이야기 속 새는 뗄나무에 붙은 불을 끄려고 허둥지둥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 물가 근처에 사는 물새가 아니라면 새는 헤엄을 칠 수도 없는 데다 날개가 물에 젖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실제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 새를 건져 올려주는 곰이나 오랑우탄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 물새가 아니면 훨훨 나는 새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거든. 물새는 발에 물갈퀴가 달려서 자유롭게 물 위를 헤엄치거나 긴 다리로 낮은 물 위를 걸어다니며 물가 근처에서 지내는 새야.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두루미류, 물대새류, 도요새, 백로, 외가리 등이 물새에 속하지. 그런데 물과 친한 것을 넘어서 잠수에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새들이 있어. 물새 중 하나인 가마우지는 잠수를 아주 잘하는 새야. 가마우지는 몇 분 동안 잠수를 하며 긴 갈고리처럼 생긴 부리로 물고기를 잡아 통째로 삼켜버린단다. 검은부리 아비도 잠수를 아주 잘하는 물새야. 검은부리 아비는 수영하기 좋게 물갈퀴가 달린 큰 발을 가지고 있고
잠수할 때 몸을 뒤로 확 밀기 편하게 다리가 몸통의 뒤쪽에 붙어 있지. 검은 부리아비는 꽤 오랜 시간 잠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0에서 80m 깊이의 물속에서도 잠수할 수 있단다. 날지는 못해도 잠수 실력은 아주 뛰어난 새가 바로 펭귄이야. 펭귄은 날개가 있지만 지느러미 모양으로 변형되어 날지 못하고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걷지만 잠수 실력 하나는 선수란다.